예, 안녕하십니까. 장상지구 전문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신도시와 주변 마을, 주변 마을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도 연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에 대해서 개념, 신도시가 어떤 걸 신도시라 하는지 개념 정리, 이번에는 개념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신도시란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시가 아닌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 이런 도시를 신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장상지구, 제가 장상지구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상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되고 방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방문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장상지구 관련해서 토지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호사님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출근을 해서 직접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담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고, 또 토지 보상 같은 것은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방문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안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안산, 그 안산도 1986년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진 도시가 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안산입니다. 그 안산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사는 지역, 내가 시흥시에 산다, 아니면 안산시에 산다, 이런 걸 봤을 때 나하고 관련성이, 그 신도시와 어떤 관련성이 좀 있는가 주의 있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처에 보면 목감 신도시, 이미 진행이 끝난, 사업이 끝난 목감 신도시가 옆에 있고, 또 그 옆에 시흥 당연 신도시, 그 신도시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또 백옷, 그 옆에 백옷도 신도시 사업이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락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면 거무지구, 시흥의 거무지구가 요번에 같이 3기 신도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무지구는 시흥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또 신길지구도 요번에 3기 신도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신도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어느 곳에 사는지, 지금 안산에 사는지 시흥에 사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아주 좋은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기에 탐이 나는 그런 매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 정말로 이거는 가슴이 벅찰 정도로 좋은 물건이다. 나는 그런 물건이 어제 왔는데, 그 물건이 지금 현재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제 눈에는 하여튼 그런 물건들이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잘 보입니다. 진짜 괜찮다, 돈이 된다, 이런 물건들이 제 눈에는 선명하게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원하는 분들 많이 있겠죠. 저도 갖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면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보기로 한 신도시, 오늘은 신도시 개요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 대한민국의 신도시, 외국의 신도시도 있지만 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신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도시, 사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경기도 신도시만 신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일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서울 시로 편입된 강남을 개발한 것이나 모래밭인 여의도를 개발한 것도 신도시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 개발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자 대한민국 경제적 중심을 아예 옮겨버린 가장 성공한 신도시 개발이기도 합니다. 강남 개발 이후 1980년대에 개발된 서울 목동이나 고덕동, 상계동 일대도 영기 신도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사 최초의 신도시 도시계획은 아마 백제 온조왕의 하남 위례성 신도시 개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온조왕은 고구려에서 내려오다가 마한 목지국에 기부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 터를 잡아 성을 짓고 마을을 만들었는데, 당시 강남 일대는 사실상 무주지였던 터라 신도시 개발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신도시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족 기능을 갖추기보다는 베드타운이 된 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도시 계획이 자족 기능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신도시 계획은 서울의 높은 집값을 잡고 수도권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만 중점을
둘 뿐 자족 기능을 거의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하더라도 신도시 지역에 부과된 법적 규제 등으로 인해 자족 등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수도권 신도시들이 수도권보다 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경제, 사회적 기능이 덜 집중되었기 때문에 도시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발전하려면 자족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얼핏 신도시라는 단어가 그저 새로 조성된 도심지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하지만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수도권의 신도시는 100%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에 단독주택 부지도 포함되긴 하나 1세대만 거주하는 진정한 의미의 1층이나 2층짜리 단독주택이 아닌 3세대에서 6세대가 거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층은 상가 또는 주차장으로 조성되는 3층 내외의 소형 주택들이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도권 신도시는 일단 명목상으로는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성되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분산, 즉 서울에서 인구를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서울의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하고, 신도시 지역에는 대규모 주거지구를 건설해 놓은 뒤에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신도시들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특성 때문에 수도권 신도시들의 자족 기능이 안습 수준이 된다는 것과 광역 교통망 부족, 극심한 교통체증 같은 문제점들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량이 많아가지고 한 편에 다 할 수가 없고 해서 다음 편에 또 하는 걸로 하고, 부동산 지금 신도시 관련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 생각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편에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U자 형태로 해서 다시 예전 사이클처럼 U자 형태의 사이클을 형성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음 정권, 차기 정권의 다음 정권에서 지금 현재는 3기 신도시까지만 진행이 되지만, 다음번에 4기 신도시도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U자 형태의 사이클을 형성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 이런 시국이 끝나고 어려운 시국이 끝나면 부동산은 제 생각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인기, 선호도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골 땅들이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다고 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싸다는 개념으로 사기보다는 나한테 필요하다, 사용 목적이 있어서 산다, 이런 건 괜찮지만 단지 싸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이상은 장상지구 전문 부동산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